200세대짜리가 5개가 뭉치면 1000세대가 되죠. 이 원래 나홀로 아파트들을 같은 브랜드로 만들어주고 이 지하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해주면 1000세대 아파트랑 똑같은 현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랑 이 가로주택 경비 사업을 모아서 갖고 오면 우리 신통기획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지역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나온 거는 용어 자체가 공공기획이었어요. 공공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하는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어머니 벌써 졸리시려고 그러죠? 어려워지죠? 이거 어려운 거 들고 오셨어. 그래서 재개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당장 여기서 공공기 다 나가면 더 졸리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공공기획이 원래 맞는 용칭인데 우리가 공공이 들어가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도 공공이 들어가면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을 그냥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서 이 신속이라는 거 말 자체가 뭔가 배달, 우리 신속 배달, 뭐 짜장면 배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 그러니까 공공에서 원래 우리 재개발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하나 이제 땅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건설 임대 하듯이 전문가야. 근데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비전문가야. 그러면 조합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도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 한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모이긴 했는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도정법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시및주거환경건비법에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개발 사업을 하려는데 이 조합들이 알아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공공에서 도와줄게. 근데 공공자를 붙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여기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하는데 이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걸 도와줄게 하는 게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면 아주 작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되기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해? 재생사업을 좋아해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재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데서 원주민들을 보존을 하는 상태에서 뭐 도로라든가 담벼락이라든가 또는 설비들을 좀 바꿔줘서 그냥 그분들이 계속 머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재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는 기존 재개발도 없애고 새롭게 신규로도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을 살려는 수요는 계속 쏟아져 나왔죠. 근데 공급은 없었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지?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힌 게 공급 부족이니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이 짜자잔 나타난 거죠.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하는 재개발, 모아타운 등등등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기존의 재개발 진행하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되고 지금은 서울 시내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내가 아파트 아니면 안 사 또는 뭐 아파트 아니면 돈이 안 돼 라고 해서 빌라를 하나도 안 샀는데 지금 재개발 때문에 빌라들도 막 올라가니까 이젠 배도 아프고 이제라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오시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신통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이 네, 포함됩니다. 예. 뭐 모아타운도 다 신통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같이 드리자면 지금 신속통합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 다 포함이 되는데 좀 전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있을 때 더 이상 재개발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오세훈 시장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그때 기존에 재개발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서울 전 지역을 봤을 때 강북은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공공 기반 시설이 돼 있는 한 맞습니다. 예. 딱 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었을 때가 재건축이고요.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노후 건축물이 있을 때는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은 뭐 도로나 이런 게 반들반들 잘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만 새로 이렇게 지으면 돼요. 근데 재개발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재개발 요건 중에 노후도, 과소필지, 호수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를 재개발하는데 한 구역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로나 이런 게 개선이 되긴 하는데 이 개발 구역과 개발 구역 사이 같은 데는 빈틈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을 해도 강남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명박 시장일 때도 강남과 강북이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정부에서는요, 이 강남과 강북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균형 발전.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때 나온 게 뉴타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재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는 거는 이 재개발들을 여러 개 모아서 뉴타운을 형성해서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뭐 아이언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은평 뉴타운처럼 완성된 데는 너무 좋아졌어요. 전반적인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정리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 뉴타운이 15개 구역이 진행했는데 중간중간에 해제될 때가 많죠. 그건 뭐냐면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하겠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이빨 빠진 듯이 여기가 슬럼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치 먹듯이 여기만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온 게 이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거나 또는 해지하는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꾸역꾸역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건축 제한이 풀리고 여기에 이제 빌라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뭔가 대수선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해제하고 그러면 이 큰 구역 10만 제곱미터라는 이 구역을 어떻게 개발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조그맣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개발을 소규모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요, 이 가로라는 게 엎드려져 있는 가로가 아니고요, 가로 세로가 아니고요, 이 우리 도로를 사면에 끼고 있는 한 블록, 이 땅들을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작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정도에서 아파트를 하게 되면요,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대략 2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200세대 정도라면 우리가 무슨 아파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나홀로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삼성, GS, 자이 뭐 이런 아파트 좋아하지, 듣도 보도 못한 뭐 청동 아파트, 김동 아파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요, 청동, 금동 아파트 준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재개발을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쫓겨나가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소규모로 정비 사업 해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좋아하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서 진도는 많이 빼줬는데 실제 사업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갖고 나온 곳이 뭐냐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1만 제곱미터짜리를 몇 개를 모아와라. 그러면 이거를 모아타운이라고 부르고, 이 모아타운 안에다가 하나의 새로운 블록을 다시 씌워줄게. 그러면 200세대짜리가 5개가 뭉치면 1000세대가 되죠. 그러면 200세대일 때는 뭐 삼성이나 GS가 쳐다도 안 봤는데, 금동, 운동만 쳐다봤는데 1000세대가 되니까 이제 GS도 쳐다보고 삼성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각각이 다 다른 정비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혜택을 준 거 뭐냐, 이 원래 나홀로 아파트들을 같은 브랜드로 만들어주고 이 지하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해주면 1000세대 아파트랑 똑같은 현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는 단지를 하나의 입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를 같이 공용으로 쓰니까 단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꼼수죠. 원래 재개발인데 가로주택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쳐서 주겠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랑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갖고 오면 해주겠다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뉴타운도 재개발을 모아서 뉴타운 만들었듯이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 두 가지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지방에는 없어요. 서울시만. 그러니까 법은 똑같이 그냥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가로주택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딱 그걸로 가는 건데 다른 데서는 이제 나중에 벤치마킹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규모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서울시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